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잡설 시간입니다. 모두의 창업 얘기를 좀 종종 드리기로 했죠. 보다 보면 재미있는 창업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다 놓고 한번 모두의 창업을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보이는 문제점들, 예상되는 문제점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의 창업 지원 자격. 자, 지원 자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얼마나 어처구니 없게 잡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그 개선점을 좀 정부가 빨리 좀 찾아서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이게 분명 어떤 그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의 영역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문제라기보다는 뭐 이게 뭐 지금 현 정권을 뭔가 이렇게 좀 깐대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비판한다거나 이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제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이제 제 기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없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게 딱히 위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대로 간다 그래서 특별히 뭐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다. 요거를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모두의 창업 얘기부터 할까요? 사실 모두의 창업은 이미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하시고 봐주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건 2026년도 3월 정부에서 좀 아주 야심차게 출발한 대국민 창업 오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고 창업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는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좀 껴안아 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일단 1차적으로 5천 명의 예비 창업자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이제 실력 있는 멘토 밑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토너먼트식으로 이제 500명, 20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걸러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실제로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창업 루키들을 뽑아내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월 26일에 이제 시작이 됐고요. 여기는 QR코드를 들어가거나 이 모두.5월.kr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서 기본적인 예비 창업자의 지원 자격 요건만 만족하면은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본 강의 얘기하기 전에 좀 홍보를 하자면은 저도 여기 멘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이제 모두.5할.kr에 멘토한 다음에 김장길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는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되고 모두의 창업에 이제 여기 함께하는 기관들 사람들 안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팔로우가 영상 찍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16명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뭐 구독자는 별로 연연해 하지 않는데 솔직히 이번에 워낙 핫한 이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업 인플루언서가 좀 탐나긴 하네요. 왜냐하면은 다른 멘토들 중에 지금 이제 좀 상단에 노출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이게 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저도 그 못지않게 훌륭하거든요. 예, 어쨌든 창업 보육자로서는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 혹시라도 좀 도와주실 분들은 뭐, 많은 거 안 바랍니다. 팔로우 찍어주실 수 있잖아요. 예, 팔로잉 좀 해주십시오. 자, 일단 오늘 얘기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룰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종류의 얘기로 넘어가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정치나 특정 정당을 욕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날림식으로 그렇게 이제 약간 시행착오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탁상 행정에 가까운 일들이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자 이런 영상들을 계속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 8년 동안 이제 저도 이 창업 보육을 하면서 쌓여 있던 되게 많은 그 불만들과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번에 그거를 좀 한번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올리는 모든 영상의 룰 넘버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뭡니까? 모두의 창업은 정말 의도와 취지가 좋은 사업이다. 정말 의도와 취지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 중에 사실 의도와 취지가 불순하고 나빴던 사업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의도와 취지는 좋았으나 이제 그거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껴들고 여러 가지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들이 껴들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개판 5분 전으로 갔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두의 창업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그 수많은 폐단들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폐해들, 그런 이제 적폐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쌓이지 않도록 모두의 창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거는 저도 좀 놓쳤던 부분인데 제가 주로 이제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 영상을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그 분석하는 영상을 올릴 때 제가 봤던 건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모두의 창업은 실제로 안에 이제 공지에 들어가 보시면 통합 모집 공고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반 기술 분야 신청 자격 기준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일반 기술 분야는 예비 창업자의 기준을 091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 즉 뭐냐면은 지금 이제 3월 30일이니까 26일이 지나갔죠. 그럼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은 이후에 폐업을 한다 그래도 이거는 예비 창업자로 인정을 안 해준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들어가요. 대신에 뭐 이제 창업 3년 이내면서 이중 창업 희망자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로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091로부터 아이디어 선정일까지, 즉 통보가 될 때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가능, 즉 되어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가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불가능한 거는 이게 되어 있으면 이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홈페이지에 실제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어딨냐 이거 시작은 이렇게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신청 자격을 보면은 예비 창업자의 기준이 일반 기술의 경우에 지원 시점에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니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는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원을 하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5월 1일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4월 30일까지만 폐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지원하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게 이제 지원을 하고 나서 나중에 또 수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놓고 수정하는 사이에 폐업을 하고 돌아오면 그것도 예비 창업자인지 그것도 좀 기준이 애매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통합 모집 공고하고 신청자격 기준 안내에는 공교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엔 지금 예비 창업자인데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니면 된다. 이게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실제로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예요. 지금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도 폐업하고 신청하는 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폐업한 다음에 지원 시점, 여러분이 지원할 때. 근데 요게 지금 조금 말이 이상하고요. 이 로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말을 애매하게 적어놓은 게 091부터 아이디어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 뭐 같은 의미죠. 어쨌든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상태가 아니면 됩니다니까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 이해했는데 공고가 나온 시점부터 최종적인 선정이 될 때까지 사업자 등록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일단 신청해놓고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 지금까지 나왔던 사업들을 보면은 일단 신청을 하고 나면은 091 이후에 신청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는 또 091부터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로컬 분야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기준으로 해놓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원자들한테 혼동을 온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한쪽만 보고 설마 이 두 개 핏을 안 맞췄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걸 중심으로 했는데 어떤 이제 구독자 회원분께서 이제 이게 지금 내용이 다르다 확인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 제가 이걸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 내용이 다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합리적이긴 이게 합리적이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합리적인데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통합 모집 공고도 그렇고 신청 자격 기준 안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두 개 다 이 내용으로 즉 일반 기술 분야는 091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없어야 되고 로컬 분야는 091부터 아이디어까지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준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 그러면은 한 4월 3일쯤 폐업하고 4월 5일쯤 예비 창업자로 신청을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당신은 예비 아니에요 뭐 창업 3년 이내로 이중 창업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은 폐업은 폐업대로 하고 신청은 신청대로 못하고 이런 굉장히 지랄맞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과거에 있었어요 이런 사태가. 그래가지고 요거를 좀 봐야 된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럼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내부에서 말이 계속 오갔겠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린 스타트업 같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생기면 고치고 하는 식인데, 어쨌든 문제가 생긴 거를 고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어쨌든 문제를 좌시하진 않을 거란 얘기니까 그대로 강행하진 않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사실 이거는 문제를 고친다 안 고친다 이전에 소통의 부재의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누구 하나가 이렇게 딱 올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보통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건 규정상으로 1, 2, 3, 4단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 단계에서 체크해가지고 오케이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야 그 이제 전자결제 안에 그 라인이 딱 닿아야 이제 이게 오픈이 되는 건데, 지금 이건 누군가가 체크를 안 해서 불균형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홈페이지하고 여기에. 이건 사실은 욕먹어도 싼 거죠. 분명 누군가 노룩 패스를 했다는 거예요. 아, 뭐 오케이 하고 그냥 그 글의 디테일을 안 보고 그냥 대충 넘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혹시라도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야 이거 아니야 해서 홈페이지 new 만들어줬는데 이쪽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바뀐 걸로 가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충분히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워낙 너무 바쁘고 하다 보면은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뭐 노룩 패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좀 중요한 내용만. 그러다 보면 디테일한 조사나 디테일한 표현 하나가 조금 이렇게 놓쳐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조그만 과제가 아니고 어쨌든 몇백억이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잖아요. 정부 사업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모두의 창업은 정말 의도와 취지가 좋지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이런 식의 혼동이 나오고 누군가 이거를 그대로 끝까지 가져갔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피해는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나는 폐업하고 예비 창업자로 했는데 이거 공고일 기준으로 당신 창업이 되어 있는 거니까 예비 창업자 아닙니다 그러면은 폐업하고 신청도 못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의도가 좋다고 해서 선의 피해자가 나와도 미안합니다, 의도가 좋으니까 봐줘서 이렇게 용인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일하지 맙시다 좀. 이게 사실은 제가 그래서 난림행정, 탁상행정이라는 게 이 표현 때문이에요. 공무원들이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급하게 눈앞에 있는 거를 쳐내려가면서 마감을 지키면서 급하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놓치는데, 이 안에서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제가 누군가가 저한테 제보를 안 했고 제가 이 내용을 끝까지 안 봤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일 좀 하지 말라고요, 제발. 이런 게 너무 싫은 거야. 이러니까 내가 난림행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렴 한 달 안에 런칭했어도 모든 문제들이 짚어가지고 제대로 된 체계화된 뭔가들이 나오고, 어떤 변경이 있거나 뭔가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좋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중간이나 끝이 없이 결과만 내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이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보나마나 조금 시간 지나면 수정 공고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바꾸든 통합 사적 공고를 바꾸든 할 거라고요. 근데 그 바꾸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그냥 관리자가 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고 정하면 그냥 위에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욕을 먹는 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기관 담당자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위에서 일을 이따위로 해먹었는데 결국 욕을 먹는 건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고 기관 담당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데 제때 체크를 못한 멘토들도 사실은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정말 그럼 기관이나 멘토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딴 식으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요건 이제 아주 간단한 쓴소리고,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반 기술 분야에 보면 예비 창업자의 기준을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이종 창업 희망자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목적 자체가 뭔지는 알겠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창업을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어요. 그냥 했는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지금 사업을 가지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당장 이거를 접어버리면, 당장 폐업을 하면 당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꿈꾸고 싶지만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창업밖에 없으니 예비 창업자로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지금 일을 접기에는 너무 감수해야 될 게 많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뭐 사업 전환이나
아니면 재창업이라고 하는 그 허들을 쫙 낮춰가지고 3년 이내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정부 지원 자금 쇼킹하려고 같은 자금으로 창업하는 게 아니고 같은 업종으로 이종 창업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은 예비 창업자로 봐주겠다. 취지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겠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게이트를 열어준 거는 뭔가 그런 아름다운 상황. 이게 우리가 서민을 위한 거야. 이런 이제 상황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때 이종 창업의 기준이라는 거 현대 영업 중인 사업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신청이 가는 거다. 그거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코드 5자리를 기준으로 심사 단계에서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5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때 한 자리만 바뀌어도 이종 창업이 된다는 거고 이거는 어쨌든 기준이라는 걸 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만족하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이제 기준이 정해져 왔으니까. 자,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2018년도 가을에 이제 추경이 잡히면서 기술혁신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오픈 바우처 사업이 있었어요. 예창패 프리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가 생겼는데 이 당시 처음에 나왔던 예비 창업자의 정의는 091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뭐 과거에 한 적이 없거나였던 걸로 또 기억하고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설립일이 6개월 이내일 것. 그래서 이 당시에 되게 웃겼던 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이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하다 아니고 과거에 창업한 적이 없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실질적인 창업 상태를 따지는 게 아니고 행정상 등록 상태 중심으로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때 뭐가 됐었냐면은 어떤 분은 한 10년 전인가에 그 리어카 장사를 하려고 소상공인으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적이 있어요. 성실하게 사업하겠다고 나 가판대에서 과일 팔지만은 그래도 나 이렇게 좀 성실하게 세금 나고 하겠다라고. 그것 때문에 거의 끝까지 선정됐는데 예비 창업자 아니네요. 그래서 1차에서 잘리고 나중에 2차에 이제 기창업자로 법인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된 케이스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 팀은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설립이 6개월 이내였는데 이것도 아마 어떤 조건에 어긋나가지고 실제로 발표평가에서 1등을 했는데 조건이 안 맞는다고 탈락한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 때문에 좀 너무 좋은 사업이었고 실제로도 사업을 되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악용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지원 사업을 받았어야 되는데 1차 때 다 떨어졌던 이유가 이 안이한 행정상의 규정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행정 절차의 혼선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사실 악용 사례가 이런 조건 때문에 나오는 일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본 바로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혼선이 되게 심하긴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땅히 좀 더 받는 게 좋았을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을 기업들이 좀 못 받는 사례가 있긴 했었다. 근데 뭐 그래도 행정 절차의 혼선은 이때는 프리퀄이었으니까 사실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일이 생기긴 했었는데 요거는 그 뒤에 이제 계속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창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무조건 창업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는 사업자 등록이 무조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3년 안에 폐업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이종이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뭐 개인일 때 법인으로 법인일 때 법인으로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도 내규상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법인을 하고 있어도 개인 사업자로 하면 그것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뭐 개인을 하고 있는데 법인을 하면 그것도 창업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를 잡은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사업을 하는 관점에서 창업을 계속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계속 이제 뭐 창업이 이어지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이종 창업일 경우에만 인정해 주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아주 화끈하게 3년 이내, 6개월도 아니고 3년 이내인데 이종 업종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악용 사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뭐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2026년에 동시 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 사업 목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쫙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26년 중에 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모두의 창업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모두의 창업을 참가해서 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선정이 돼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상적으로 여기 있는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공고가 나와서 선정이 이제 끝나가는 그러니까 선정 중이거나 선정이 끝나가는 과정이라 지금 모두의 창업을 한다 그래서 이걸 못 한다는 게 딱히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못 하는 분들이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2026년에
이런 지원 사업만 동시에 하고 있지 않으면 3년 차 스타트업 중에 이종 창업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예비 창업자로 시작을 했는데 되게 투자도 빨리 받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막 기대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투자사가 투자를 해주고 팁스도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24년에 2024년? 2023년으로 할까요? 어쨌든 2023년 한 10월쯤에 팁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2025년 10월쯤에 팁스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3년 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팁스 사업을 받으면서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어떤 뭐 배달의 민족일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거에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면은 보통 업종을 어디로 등록을 하냐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업종을 선택합니다. 이게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보면은 5822가 돼요. 5글자.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이 유사업체로 너무 많아졌고 처음에 B2C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팁스도 받고 해가지고 투자도 잘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지금은 플랫폼보다는 좀 더 기업을 타겟으로 해서 뭔가 기업에 직접 납품하는 형태의 어떤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같은 계열의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특화시켜서 B2B 사업으로 사업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 사람이 새롭게 그 사업을 이제 스케일업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후속 플랜으로 잡아놓고 추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을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게 맞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늘 알 수가 없듯이 뭐 사실 우리가 뭐 지금 전쟁도 터졌고 뭐 예전에 뭐 계엄 이슈도 있었고 또 작년에 또 뭐 관세 이슈도 있고 워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제대로 투자를 못 받아서 기업이 조금 쉽지 않아지는, 즉 내재된 건 많지만은 좀 쉽지 않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선뜻 시스템으로 뭔가 기업 B2B 사업으로 가기 힘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업종을 바꿔서 이번 B2B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라고 있습니다. 5822 하나예요. 5822, 5822 하나. 이종 창업입니다, 이거. 이종 창업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기존에 하던 것과는 크게 다를 바는 없겠죠. 사업 모델이 바뀌면서 하는 일의 범주가 달라지면서 업종이 조금 변화가 되는 건데, 실상적으로 이런 업종을 우리가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세금을 낼 때나 이런 때 이제 좀 필요해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거 업종을 추가하거나 가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 3년 이내고 그냥 기존 기업 유지하고 폐업 안 하는 상태에서 나 이거 예비 창업자로 모두의 창업 들어갈게요 하면은 아마도 이분은 선정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져요. 왜냐면 기존에 있는 기업과는 다른 일이고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한 해 업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거의 자회사나 스피노프 계열로 보는 게 사실은 타당하거든요. 어쨌든 그 동안에 수많이 열심히 살았다면 쌓아왔던 인맥도 있을 거고 뭣도 있을 거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의 창업으로 쭉쭉쭉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시장에서 투자를 받아야 될지도 아니까 투자도 더 잘 받을 거고 또 지원 사업도 이거저거 좀 많이 해보면서 여러 가지로 태워가지고 안 해본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을 투트랙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온당한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 그전에 뭐 법인을 해가지고 팁스를 받건 뭘 받건 했던 5억 원의 지원작을 받은 했던 거기까지 해도 5822 하나라고 하는 5822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이고 지금 하는 거는 시스템 개발 및 공분으로 5822 하나니까 규정상 이 사람은 모두의 창업에 지원 자격이 돼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은 정부 지원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다. 그럼 그러면 이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위법의 영역은 아니다. 그럼 위법의 영역이 아닌데 뭔가 기분이 좀 묘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예요. 즉 어떤 윤리의 영역이라는 거죠.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니까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 더 이제 쉽고 좋은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두의 창업에서 신규 창업을 해가지고 이쪽을 아예 그냥 새롭게 키워가고 뭐 적절하면 이쪽에서 사람들을 이제 이쪽에 서서히 옮겨가지고 아예 그냥 새롭게 키워서 투자를 받고 다시 이제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은 과연 이거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정부 지원 자금을 가져가는 헌터의 개념으로 볼 것이냐, 그럼 이거는 이 개인의 어떤 모럴 해저드 영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게이트를 열어버린 누군가의 실수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상태적인 박탈감이잖아요. 결국 이 사람이 어떤 5천자리 중에 한 명을 꿰차고 거기에서 100명 중 한 명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기회를 못 잡은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열심히 창업하고 싶고 뭐 사람들이 뭐 2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당연히 사업은 못 하지만은 그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뭐라도 시작해 볼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요. 그 사람들의 기회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초기에 투자도 받고 팁스도 받고 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어쨌든 살아남는 법을 알고 되게 많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모두의 창업에서 시작해서 좋은 멘토들을 만나고 뭔가 투자도 잘 받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간신히 시작하는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성장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는.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만큼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쌓아온 걸 바탕으로 쭉쭉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 두 번째 이 모두의 창업을 통해서 두 번째 한 사업은 기존에 있던 시행착오를 깨끗하게 날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기업이 돼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죠. 그거는 뭐를 해줘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뭐 옳지 않겠죠.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과연 그 옳은 일이냐.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5천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뭐 100억대, 200억대 기업, 1000억대 기업으로 성장하면 이건 본전 뽑는 거다. 그럼 훨씬 더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낙수효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으면서 본인이 그 기회를 가지고 어차피 컴피티션이니까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해버린다 그러면 그럼 이걸 낙수효과로 용인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게 현재 정부의 기조에 맞고 현재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민주주의의 어떤 그 기초에 어긋나서 올바른 기업가 정신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라는 거죠. 근데도 저도 이게 참 애매한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확실히 이런 사람이 기업으로 성장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이 될 가능성이 없진 않다. 어쨌든 본인한테 온 기회를 살린 거잖아요. 진짜 이게 뭐 누가 이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그렇게 게이트를 열어주고 규정상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서 자유롭게 들어오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게 됐는데 상대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가는 거는 사실은 딱히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럼 규정상 이런 경우를 모두 다 막아버리면 형평성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오히려 성공하는 스타트업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올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 과연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방점을 찍을 것인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제가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는데요.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창업은요 금수저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바닥에서 진짜 뭐 구두 닦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정주영 회장님과 같은 그런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분들보다 원래 집안이 좀 잘 살아가지고 가진 게 있는 사람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 시장에서는 금수저가 사업을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인맥도 좋아요. 그러니까 팔로 개척도 잘 됩니다. 제가 예비창업 패키지 그때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예창패에서 실제로 매출을 10억씩이나 낸 적이 있었는데 그 매출 10억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계속 써먹었거든요. 근데 그 매출 10억이 나올 수가 없는 모델이었어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어. 그 할아버지가 그냥 여기에서 물건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돌린 거예요. 납품을 해가지고. 그래서 10억이 나왔어요. 근데 성과적으로는 회사의 매출이 10억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과연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까? 불법이 아니었다고요. 어쨌든 매출을 준 거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수주를 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돌린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품을 받아서 납품을 했고 세금도 다 제대로 했고 신고도 다 제대로 했고 위법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는 그걸 과연 기업의 매출 실적으로 인정해가지고 예창패나 초창패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을 것인가. 이건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의 잘잘못을 따지려면은 결국 그런 것들을 완전히 게이트로 오픈해줘서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게끔
그 설정을 해놓은 정책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창업 시장에서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게 허들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게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누구라는 사람들은 정말로 팍팍하고 먹기 살기 힘든 상황에서 창업이라도 해보겠다고 막 그 200만 원만 있어도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진짜 뭐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 기왕 할 거 여기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좀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솔직히 재벌 2세가 이거 하겠다 그래도 이게 솔직히 막아야 되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막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과연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걸 어디까지 조율을 할 것이냐가 사실은 그 어떤 운용의 묘에 대한 부분인데, 다만 이제 지금처럼 창업기업 3년 차한테도 이종 창업만 되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나오긴 한다. 근데 옳다 그르다는 제가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분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저는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짚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지원 자격 얘기가 나온 김에 지원 자격 하나만 갖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제 리스트업 해놓은 게 지금 한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개씩만 해도 1년 채우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멘토로서 창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들이 나올 거죠. 내가 다 까버릴 거예요. 다 까버릴 거고, 제가 그걸 가지고 직접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밉보이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미 충분히 이런 영상을 찍는 것만으로도 밉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해주면서 뭔가 좀 지금의 공무원들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좋은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잘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서 룰에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한 번 공표를 하고 룰이 나오면은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 과정에서 뭔가를 하는 게 결국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일단은 사전에 고찰되는 그 짧은 시간이 없다. 일단 저질러 놓고 고쳐나가겠다라는 게 이번 정부의 기조고 이번 정책의 기조잖아요. 그 기조에 맞춰줘야죠. 한번 신나게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신나게 의무 제기를 해보고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을 넣어주시고 문의를 넣어주시고 신문고에도 올려주세요. 일단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이 다른 거는 고쳐져야 되는데, 언제 고쳐지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2026년 3월 30일 12시 제가 영상 딱 점심시간 포기하고 찍는 거거든요. 이 찍는 시점에 제가 살펴봤을 때 그때는 안 고쳐졌어요. 지금 찍고 있는 과정에는 편집하는 중에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안 고쳐졌는데, 이게 언제 바꿔지는지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불합리함들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클로징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혹시라도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문의하실 사항들이 있으면은 이 QR 찍고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모든 문의에 답을 해주진 않습니다. 특히나 그냥 그 문의 내용에다가 사업 계획서 5글자, 예비 창업 패키지 상담을 원합니다. 뭐 모두의 창업 패키지 상담을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막 행정적인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깨끗하게 이제 그런 분들에겐 답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시는지는 알겠는데, 뭐 제가 무슨 뭐 1:1 상담 창구도 아니고 그런 거 궁금하면 주간기관에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말고. 그렇지만 뭔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본인의 그 창업에 있어서 진짜로 좀 고민이 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한번 QR코드 찍고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게 그렇더라고요. 의지로만 버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원에 대해서 이제는 죄악시하지 않고 뻔뻔하게 감사하게 받고 대신 더 좋은 채널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마무리는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모럴 해저드의 사례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는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언제 어떨 수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서로가 윈윈이 되는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명히 어떤 좋은 그 결과물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행위가 기회를 박탈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마땅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 좀 막아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막아주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조금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너무 이제 세상 탓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스스로도 열심히 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리도 찾고 의무도 찾고 또 반대로 문제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창업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제가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다 보면 실제로 인제 이 창업 보육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보아온 사람으로서 특히나 예비 창업 패키지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살펴봤던 사람으로서 또 그 모든 기억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아주 머리 좋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지금의 모두의 창업이 어떻게 가기를 바란다라기보다는 진짜 좋게 가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절대로 뭐 현재 정권을 비방하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가지는 말고 좀 이제는 좀 예비 창업 패키지도 그렇고 이제 시즌 2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창패 시즌 2라고 생각하면은 모두의 창업은 좀 다른 점을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좋은 판단이다.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일부의 희생은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냥 지켜봐 주시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잘못됐고 뭔가 좀 개선을 원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영상 보고 같이 댓글로 욕하는 거 정도로 끝나지 마시고 뭐 민원을 넣든 못 넣든 직접 그런 사례들을 찾아서 보고를 하고 고발을 하고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인제 그 실질적인 활동에 좀 참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제 영상 오늘 영상도 너무 오해 없이 그냥 담백하게 순수한 내용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